메이저 수학파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보다 더 적게 오셨네. 주제가 너무 재미없는 주제인가 봐요. 네. 어떤 주제를 하면 많이 온지 아는데, 재밌고 좋은 주제를 하는 거는 저희 내일 모레 이제 분당 일반고 가이드 설명회 하거든요. 지난번 여름방학 전에는 한 80명 정도 오셨는데, 지금 거기는 이야기 한 30몇 명 되는데, 오늘은 뭐 이야기 많지 않으시고 많이 안 오시긴 하네요. 재미가 없는 설명이죠. 학원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따로 뭐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입시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자사고 특목고도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그 학생부 종합된 다음에 성적에 따라 그냥 가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고민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중3이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내일 모레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3 때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그 특목고나 이런 거를 쓰는데 뭐 A, B 뭐 이런 걸 논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중3 때 내신 공부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로 가르치면, 이 정도로 내가 외워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게 자발적으로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막 애들은 대부분 공부를 뭐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데 중3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수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 아이는 아직 고등수학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둘러서 고등수학을 하셔가지고 중3이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수학 있잖아요. 그 고등수학 저희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다 중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이제 일반 수학, 공통 수학이죠. 일반 수학일 수도 있고 공통 수학일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도 아시는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부분이 진짜로 반복이 돼서 정말 외워서 저 멀리서 문제 흘끗 봤을 때도 어떤 문제인지 알아서 풀 수 있는 학생이 돼야 고등학교 가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등급이 나와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뭐 초등에서 중등 가봐서 아시겠지만 초등에서 중등 갈 때도 사실은 중1 과정에 있는 1차 방정식 할 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안 하면 계속 수포자인 것처럼 계속 절거든요. 계속 힘들어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와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다시 다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중3이니까 말씀드리면 중3은 고등수학 있는 부분을 정말 심화 교재가 요새 트렌드가 있어요. 뭐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교재에 따라서 정말 반복도 하고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기출 시험이죠. 뭐 본인이 관련된 학교 비슷한 수준의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 시간 안에 시험 보는 게 그게 1등급 컷이 보통 1개나 반 개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1개 반 개. 그러니까 중간 기말 쳐서 1개 틀리고 다 맞고 이제 이 정도 그다음 수행 다 맞는 이 정도가 돼야 1등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4%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틀리기 시작하면 더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르쳐 보면 그냥 좀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 그냥 소위 좀 어렵다는 블랙답이나 실력 정석 두세 번 보고 기출시험 보면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틀려요. 그걸 좁히는 과정, 거기를 반복하는 거 이런 게 중3에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혹시 학생이 몇 학년이세요? 아이가 중3이에요? 중3이요? 중3이니까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교재도 한번 써드릴게요. 뭘 하면 되는지. 학교별로 지금 좀 어차피 오늘 좀 많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필요한 얘기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험이 그 분당 지역이 내정이랑 순회 뭐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제가 여기 학원 차려가지고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시험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쉬워졌고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한테 더 쉬워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죠. 내정 순회가 같은 날에 보는데 수학을 내정은 계속 쉽게 내고 있어요. 내정 요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순회는 가끔 어렵게 내긴 하는데 일단 중학교 시험은 쉬워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학종이 정말 대세일 때, 정시가 확대되기 전에는 분당 지역 학교들이 그 낙중대는 굉장히 어렵게 내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순회, 불곡 뭐 이 동네 학교들은 문제를 쉽게 냈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작년 2학기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 나머지 학교들도 지금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내는 이유는 사실 오늘 지금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러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네, 그냥 어차피 이게 더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이유는 수능 자체가 공통 수학이 들어가서 수능 자체가 수원 수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진짜 저 카메라로 저 영상 올라가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무부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항의한 적도 있는데 우리 학교 그런 학교 아니라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순회나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문과 애들이 대세였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 항의를 받아도 할 수 없는데 옛날에 순회 이과반은 2반, 3반밖에 안 되고 8반이 문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1 때 가서 수학 좀 안 하다가도 그쪽 가서 문과반 가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풀어서 거기서 등급 나오면 대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 해서 굉장히 쉽게 냈었는데 지금 교과과정 바뀌어서 수원수도 공통으로 보기 시작한 지 2, 3년 됐잖아요. 그리고 수능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이과에 맞춰서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과에 맞춰서 내려면 1학년 시험도 어렵게 내야 된다.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위 되게 쉽게 나오던 순회 분당 불곡도 문제를 아주 쉽게 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3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거는 그 1학년 시험, 고등수학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고등수학을 많이 해야 1학년 때 성적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 해야 이제 아이가 내가 이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아서 어느 학교를 간다라는 느낌이 올 거고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챙겨줄 거고 그걸 바탕이 돼야 수원수를 해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수원수투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많은데 수원에 아니면 수투에 굉장히 그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도 실제 앞에 뭐 미분의 내용이나 수원의 어떤 상학함수나 내용 제외하고 뒷부분의 문제 해결은 고등수학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겹더라도 그 부분을 반복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의 주제랑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런 사람 원래 이제 이거부터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다가 좀 꼬였어요. 저 같지가 않죠, 그죠? 사기란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가 저도 뭐 대치동의 학원도 알아보고 전 이제 대치동에서 컸는데 예전에도 이제 강의식 학원이 많을 때도 클리닉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오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치동에 실제 독학개수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치동의 상위권이나.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수학이든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수학에 그걸 아시면 돼요. 이게 뭐 그러면 강사가 진짜 뛰어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식 강사보다 자기주도 강사가 더 수학을 잘하긴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래서 강사 뽑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수학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져오면 내용 설명 다 하고 문제도 풀어주고 계획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러면 이게 왜 장점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강약 조절이 가능해요. 강약 조절.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중1 때부터 고3까지 있는 과정을 배울 때 어떤 단원 자체가 다 같이 강의식처럼 똑같이 문제집 한두 권 풀고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중3 학부모님이 아시겠지만 초등 수학이랑 달리 중등에 갔을 때 처음에 뭐 1차 반영식서부터 활용, 그 다음에 문자식을 만났을 때 아이가 옛날 초등에 하던 거랑 진도가 달라지고 헤맸던 경험이나 아니면 처음에 최소 공부에서 최대 공략수를 만났을 때 애들이 헤맸던 경험 아니면 지금 고등 수학을 하는데 처음에 중등이랑 달리 힘들었던 경험들을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아이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제가 뭐 사실 수학만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쭉 가르치면 쭉 그게 논리대로 쭉쭉쭉 풀어서 하는 아이는 저도 10몇 년 동안 한 2~3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하는 걸 저희가 시켜요. 뭐냐? 반복이죠. 복습을 하고 다시 하라 그러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해요. 제가 4월인가 3월에 초등반을 만들어서 저는 사실 고3이랑 이제 상위권 애들 시험 선발해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저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전교반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보통은 경시했던 애들이 많고 그래서 질문도 없고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는데 제가 초등반을 모집해 왔더니 오랜만에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거 이제 초등 중1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어쨌든 거기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알려주는 수고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질문도 많고 다시 알려준 다음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다시 하면 돼, 다시 풀고 미안한데 그 풀이를 안 썼으면 다 찢어서 다시 풀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게 뭐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하다가도 문자가 와요. 그럼 밤에 한 12시, 1시에도 일요일 밤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1-1 과정은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죠. 보통은 3개월이면 끝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3개월에 끝난다는 게 보통은 책 한두 권을 이렇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요새 설득하는 게 굉장히 저도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디 갔더니 그 중1-1 뭐 하면 금방 하고 뒤에 하고 한다는데 너는 왜 애가 갔는데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고 맨날 오답을 한다는데 다시 하고 또 하냐 라는 거에 대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1-1이든 아니면 3-1에 2차 방수, 2차 방정식을 할 때 대수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든 거기가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오래 해서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이가 비어서 대수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게 굉장히 안 돼 있고 그냥 넘어간 걸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을 달고 다녀요. 나는 수학은 아닌가 봐. 나는 수포자야.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도 한테 들었어요. 저는 수포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불편한 학습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하고 복습하는 그 재미없는 과정을 하는 게 저는 자기중도 학습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저는 시험을 계속 보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는 테스트랑 객관적인 뒤에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이제 인출을 해서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작업뿐만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도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숙제를 많이 했던 학생이 아니라 대치동에 하루 종일 수학학원에 갇혀서 매일 시험을 보고 오답하고 시험 보고 오답하고 그거를 월화수목금토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경험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으로 아주 성실하게 숙제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강제로 그렇게 시험을 보면서 나는 수학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었구나. 내가 그 많이 풀었던 부분이 고등학교 대수였구나. 내가 그래서 그게 잡혀서 자신감이 생겼고 수학을 잘하는구나가 제가 생각하는 이 자기주도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자기주도가 한 거는 사실 오늘 지금 제 얘기가 되게 지루하죠. 저는 그게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주도를 애들한테 복습을 시켜서 재미없는 거랑 제가 여기서 아주 찬란한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많이 풀고 테스트 보고 힘들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다 재미없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얘기해도 재미는 없긴 하네요. 근데 결국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쭉 풀어서 실력 정석을 한번 띄웠다는 애들을 저희 학원에 와서 처음에 진단평가를 보는 시험을 보면 센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시험 딱 보면 센 수준에 냈는데 20, 30점이에요. 근데 전화를 하면 근데 우리 애가 실력 정석을 어디까지 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력 정석을 어디서 푸는 거를 보고 온 거죠. 본인도 그리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마 머리가 좋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붙잡아서 앞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풀리면 생각으로 애가 뛰어나서 한두 번 풀면 금방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안 풀고 눈으로 봤을 때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거 설명을 딱 들었어요. 저건 뒤에 계산하고 풀면 될 것 같죠? 그럼 안 풀잖아요. 그죠? 그거를 끝까지 답을 내는 거를 안 해보면 그 중간에 시험장 가서 풀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풀어서 틀리기도 하고요. 풀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그걸 계산 풀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이 걸릴 때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 고치던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이 문제가 나한테는 좀 힘든 거니까 다른 걸 먼저 풀어야 되고 이제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를 손으로 안 풀어보면 맞다 이거 푸는 거 알았지라고 풀다가 안 나오면 다시 풀고 이러다가 보통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좀 불편하지만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를 세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실 개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어차피 개별적으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불편한 학습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설명했던 게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상위권들이 잘한다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뭘 알는지 아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아이들이 되겠어요. 저희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메타인지가 있다 아니다를 파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불편한 학습이에요. 불편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물 흐르듯한 공부가 아니라 기억을 자꾸 인출하려고 하는 굉장히 인출해서 꺼내고 하는 실수를 해서 내가
충격을 받고 이게 가장 기억을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테스트죠. 시험을 봐서 나는 실수를 하면 실수를 통해서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0배 정도의 기억 향상 효과가 있대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학원에서 실수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잘 보려는 내신 시험을 봤는데 첫날 가가지고 첫 시험에 뭘 틀렸어서 울었어요. 그 문제는 기억을 한 1년을 할 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틀렸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실수를 통해 하는 그런 인출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테스트를 보고 본인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 이제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이게 어머님 말 들은지 애들이 안 들었긴 할 텐데 그냥 드리면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 있거든요. 고3 애들 하면 서울대 가고 의대 간 애들한테 뭐 마지막 수능 전에 뭐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제가 이제 고2, 고3 정도 돼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사실은 원래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뭐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뭐 수학하면 무슨 몇 단원 하고 뭐 국어 하면 뭐 하고 영어 하고 뭐 하고 나머지 시간 있으면 놀아야지 이렇게 짜요. 그죠? 보통 그렇게 짜요. 2시간 일단 짠다고 쳐요. 주말에. 근데 뭐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본인이 생각하는 2시간 동안 이 수학에 한 단원 풀어야지가 2시간에 안 끝나요, 보통. 그건 아시나요? 보통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자체를 객관화해서 내가 중간에 물도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계획표를 짜요. 어릴 때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획표 짜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상해서 잠깐 15분 휴식하고 밥 먹고 이렇게 진짜 계획을 짜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할 때 애들이랑 계획을 세울 때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숙제를 낸단 말이죠. 제가 숙제를 내요. 숙제란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전 숙제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생도 숙제 되게 무자비하게 내요. 초등학생 애들이 막 밤에 잠 못 잔다고 아우성인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숙제를 제가 이렇게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랑 그 전에 이제 저랑 이제 몇 번 수업한 다음에 자 그럼 다음에 숙제 어디까지 할 거야 라고 아이한테 묻잖아요. 아이가 얘기하는 숙제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집에 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시간만 안 끝나요. 그럼 보통 이거를 쭉 수학만 하거든요. 쭉 수학만 해요. 국어, 영어 안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잘하는 애들도 항상 얘기해요. 왜 그렇게 공부하냐는 얘기를 하면 오늘은 수학이 뭔가 삘이 잘 받아서 잘 풀려요 라고 얘기해요. 쭉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과목을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하면 물론 뭐 책상 치고 뭐 어쩌고 정신이 없지만 그 과목을 보기 시작해서 다시 그 과목이 줄줄줄줄 읽혀서 풀리는 데까지 자기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10분, 15분. 그게 보통 기억을 인출하고 뇌를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건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는 쭉쭉쭉 풀리잖아요. 쭉쭉쭉 풀리고 공부가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오늘 수학이 잘 되니까 딴 거 말고 이거 할래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면 참 다행이죠. 우리 아이가 엄마 오늘 난 수학이 잘 되니까 새벽 2시까지 수학만 할래.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잔소리를 해요. 최상위권이면.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끊고 다시 스위칭해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작업을 매일 해줄 때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 연구 논문 읽고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저도 그냥 몰아서 하는 타입이고 벼락치기 하고 해서 대학 갔는데 제가 진짜 신기하게 이거를 실천한 학생을 옛날에 한 명 봤어요. 여자애가. 생각외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이거 모른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푸냐고 들어가서 그거 공부하고 딱딱 맞춰가지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그냥 공부량이 작아 보이거든요. 걔가 진짜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열심히 하고 뭐 유전자도 있고 어릴 때부터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방법론이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그게 이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본인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기억이 오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불편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풀어보는 게 불편한 얘기고 이 테스트가 뭐 저는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뭐 실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테스트를 많이 보는 게 뭐 문제 풀이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동기부여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이 동기부여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본인이 잘 공부를 그냥 좀 잘 하고 와닿아서 테스트를 안 보던 아이들 제가 보통 그걸 하거든요. 학원에서 고등학교 기출문제집이라고 뭐 예를 들면 2018학년도 분당했던 10개 학교 1년치 학교 시험을 처음부터 보게 하거든요. 중1이든 중2든 고등수학이 어느 정도 된 애들. 처음에 이제 보통 중간고사 좀 쉬우니까 뭐 두세 개 틀리다 뒤에 많이 틀린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본인이 많이 틀리면 그때 내가 진짜 이 고등수학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수능고부터 시작이거든요. 특정 학교를 언급해서 미안한데 자기 생각할 때 수능은 되게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중학이나 낙생을 가서 되게 공부를 잘할 아이인데 수능을 보면 난 당연히 다 맞지. 거기는 내신 달라고 가는 데잖아 라고 했는데 수능 시험 딱 보면 6개를 틀려요. 그럼 물어보죠, 저한테. 수능에서 이렇게 틀리면 몇 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이면 대학이 이제 안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좌절하는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 처음엔 그럴 수 있고 거기를 많이 보고 시험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보고 복습을 해서 거기에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제가 시험 보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보고 다음 연도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한 저희의 반의 고2 애들은 심지어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시험지를 뽑아달라 해서 자기가 시험을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이번엔 시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복습을 해서 그 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본인이 그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잘 보게 됐다는 거를 느낀 애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저한테 시험 문제를 달라고 그러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직접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나는 뭐 서울대를 갈 거야, 의대를 갈 거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는 전략을 세울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험 보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뭐뭐 공부하는지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랑 그런 걸 상의해서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1년을 잘 보든 못 보든 같이 고민하고 안 됐을 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같이 했던 애들이 고1 말이나 이렇게 되면 기말 전에도 와서 자기들이 얘기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자기 지금 보면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뭘 하면 되냐. 뭐 고2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난도랑 뭐 수능 자의를 하고 있는데 뭘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올해 수능 특강 중에서 뭐 레벨 3를 풀고 작년 거를 풀자. 아니면은 올해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자의가 없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3 가르치다 괜찮은 문제 있으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자. 대신에 비중은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물론 늦게 와서 고2, 고3 된 애들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테스트도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까먹어요, 진짜로. 제가 이게 이번에 초등반 어머님들 영상 보실 텐데 근데 왜 개념원리 학생을 학원 풀었는데 시험을 보면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걸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 원래 처음엔 많이 틀린 게 당연하고 원래 거긴 어려워요. 많이 복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을 하고 다시 시험을 또 봤는데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또 와요. 근데 뭐 잘 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게 맞나요? 이게 계속 고민되는 거거든요. 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이 진짜 여러 번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중1-1은 제가 진짜 나중에 대학 잘 간 애들은 1차 방정식 활용 문자식은 한 20권 정도 풀린 적도 있어요. 20권, 30권 어릴 때. 근데 거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1-1을 20권, 30권을 대수를 풀리면 2-1은 두세 권만 풀어도 점수 나와요. 그리고 3-1은 다시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는 인수분해랑 다시 고등수학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의 강약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담임 선생님들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점점 더 지루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설 때까지. 저희가 그 학원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 성장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어머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그 부분을 미안하지만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하게 되면 알게 되고 이거를 몸에 체득을 시켜주면 본인 스스로도 이제 가서 이제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다시 해서 올라갔을 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관련 학교에 기출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뭐 학생중앙 대진을 가든 뭐 어디 학교를 가든 그 기출 시감을 여기서 보면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고등수학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보거나 학원에서 보는 시험 점수보다 무조건 안 나와요. 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출 점수가 가는데 2개씩 계속 풀린다. 그러면 시험장 가선 2개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2개를 치는데 그날은 가가지고 하나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그건 그냥 로또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가 훨씬 편안하거든요. 여기는 시험 망쳐도 인생 망하지 않는 느낌이 안 들지만 가서 시험장에서 앉아가지고 시험을 볼 때 시간이 가는데 처음에 한 10분 정도 자기가 버벅거린 걸 알면 와, 내 인생이 10분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인간의 그냥 심리예요. 보고 있어요. 그 반에 공부 다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쪽에서 공부하고 푸는 애가 그냥 자기 이름만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앉아서 시험 보다 보면 자긴 모르겠는데 옆을 보면 진짜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확 불안감이 휩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심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를 해서 들여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본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가서 정말 그런 순간이 와도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서 이겨내서 시험 점수를 받아야 사실 점수가 나오긴 해요. 제가 뭐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애가 그냥 잘합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진짜로. 진짜 힘든 과정이고 얼마나 싫겠어요. 매일 제가 오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벽에 기대 있으면 뭐라 그러고 안 풀고 있으면 뭐라 그러고 제가 오답 안 하면 뭐라 그러고 숙제 안 했다 뭐라 그러고 이제 잔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오면 시험 보고 숙제는 또 매일 있고 뭐 쉬는 날인데도 오라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렇게 쌓여가지고 결국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원하시면 뭐 재원생은 보통 이제 담임선생님이 상담해 주시긴 하거든요. 담임선생님이 하시는데 뭐 저한테 원하시면 뭐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전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중1부터 고3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 이 과정이 궁금하다 고등수학이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 뭐 올해 학교 진학이나 이런 게 다 궁금하다 그러면 뭐 둘 다 괜찮아요. 그냥 이게 진단고사를 아이가 보고 와서 저랑 상담을 잡아도 되고 그냥 저랑 상담을 잡으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뭐 예를 들면 내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가다가 데스크에 신청하셔도 되고 나중에 전화로 그냥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날 있어서 해드릴 거고요. 시험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면 이 진단평가 고등수학이 중3 때 한 50 정도 나오는 애들이 보통 느낌이 영덕 정도 학교 가면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생 중앙에서 1등급이 나오려면 이게 그래도 그 중3 때 한 60, 70점이 나오던 애들이 많이 나오고 50점대 나오는 애들이 영덕 정도 가면은 그건 1등급이 나왔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보시고 나서 넌 왜 이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험 봐서 이제 각 문항별로 난이별로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은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드릴까 하는 말을 할까요? 너무 아시는 분도 있고, 혹시 저희 학원 설명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제 얼굴이 낯이 익어서. 그래서 그냥 필요하신 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질문받고, 개별적으로 상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떻게,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루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원 시스템 보시면,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다 아는 거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학년에서 이제 이렇게 개별 맞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 자체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생각해서 계속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보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고 숙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오답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서 성적을 받아오고를 고민해가지고 계속 특강도 하고 안에 시스템도 바꿔서 공부를 시키려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뒤에 거는 거기 안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걸로 하고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